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시간, 당신은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혹시 오늘도 피곤하다, 아침밥 챙기기 귀찮다 이런 생각부터 드시진 않나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아침이 힘겹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무겁고 머리는 맑지 않고 온갖 통증이 찾아오곤 하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93이라는 나이를 훌쩍 넘기고도 여전히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의 아침 루틴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심지어 의사들도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새벽 5시 반 작은 시골 마을의 허름한 집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작은 수첩을 꺼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하지요. 웃어준 사람 덕분에 기분이 좋았다. 사과가 달고 맛있었다. 오늘은 아프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기록이 어느새 30년 넘게 쌓여 수만 개의 감사 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저 작은 고마움에 집중하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아침이 두렵고 무겁게 다가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할머니처럼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0대 중반의 한 직장인 남성은 매일 아침 눈을 뜨기가 버거웠습니다. 출근길마다 허리 통증에 시달렸고 회사에 도착하면 이미 지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장수 비결에 관한 방송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지요. 감사 일기 대신 그는 아침마다 3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덕분에 하루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통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음이 가벼워지니 몸도 덩달아 움직이기 쉬워졌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사례는 충청도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소화불량으로 고생해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았고 아침마다 변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순자 할머니의 습관 중 하나였던 미지근한 물 한 잔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따라 한 뒤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속이 한결 편해지고 아침 화장실을 가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할 정도로 효과를 봤다고 전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이후 하루 종일 집안에만 머물다 보니 우울감과 권태감에 빠졌습니다. 서로 대화도 줄어들고 무기력한 시간이 길어졌지요. 그런데 우연히 신문에서 본 장수 할머니의 명상 습관을 함께 해보기로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호흡에 집중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명상을 아침마다 15분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혈압이 안정되었고 아내는 예전보다 밝게 웃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습관을 공유하니 부부 사이의 대화와 온기도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렇듯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침의 작은 습관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부터 실행 가능한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감사할 만한 작은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굳이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가족이 곁에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단순하게라도 기록하는 것만으로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물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에서 몸속이 서서히 깨어나고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여기에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더하면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면서 혈류가 개선됩니다. 또한 창문을 열고 호흡을 가다듬는 습관은 정신적 건강에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 뇌에 산소를 공급하면 집중력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여기에 명상을 더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침 식단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철 과일과 견과류, 플레인 요거트 같은 자연식 식단은 몸에 과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무엇보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이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볍게라도 집 밖으로 나가 걷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걷는 동안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과정은 사회적 관계를 이어가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5가지 루틴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소소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작은 습관이 쌓여 장수의 비밀이 되고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릴 첫 부분이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5가지 루틴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얼굴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요. 눈을 떴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소화도 예전 같지 않으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스스로를 보며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한 분의 이야기는 그런 통념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93세 나이를 넘긴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또렷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자랑합니다. 놀라운 점은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온 5가지 아침 습관에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5가지 루틴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록입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눈을 뜨자마자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고 전날 있었던 일 중 고마웠던 점을 적습니다. 웃어준 사람의 미소가 고마웠다. 사과가 달고 맛있었다. 오늘은 아프지 않았다. 아주 작은 일들이지만 이것을 꾸준히 적어온 것이 수십 년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 할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억지로 거창한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3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만 해도 마음이 달라지고 한 달이 지나면 몸의 긴장도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장은 느려지고 위장은 쉽게 부담을 느낍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침에 반드시 약간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의 물이 장을 깨우고 소화를 돕는 것이지요. 이어서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가볍게 비트는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수면 후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천 전략은 알람이 울린 뒤 휴대폰을 보지 말고 곧바로 컵에 준비해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리에 앉은 채로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으쓱이며 호흡을 맞추는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명상과 호흡입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을 고르는 시간은 마음의 체력을 키워줍니다. 할머니는 매일 15분 정도 호흡 명상에 집중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심호흡은 전두엽을 자극하여 집중력과 안정감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억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가라앉는 과정을 느껴 보십시오. 익숙해지면 몸의 각
부위를 차례로 관찰하는 바디 스캔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명상은 우울감과 불안을 줄이고 나이가 들며 생기기 쉬운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아침 식사의 선택입니다. 할머니의 식단은 단순합니다. 제철 과일 한 접시, 견과류 몇 알. 여기에 플레인 요거트나 두유를 곁들입니다. 설탕이나 자극적인 조미료 없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는 식습관은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도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50대 이후라면 과식을 피하고 섬유질이 풍부한 식재료를 중심으로 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커피나 빵 대신 제철 과일과 요거트를 준비해 보십시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를 곁들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은 일정한 리듬에 적응할 때 가장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걷기와 사회적 교류입니다. 할머니는 날씨와 상관없이 아침마다 30분 이상 동네를 걷습니다. 특별히 빠른 속도도 아니고 경쟁하듯 뛰지도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리듬으로 꾸준히 걸을 뿐입니다. 걷는 동안 만나는 이웃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짧은 대화를 이어가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심폐 기능이 유지됩니다. 여기에 사람과의 교류는 치매 예방과 우울증 완화에 탁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전략적으로는 아침마다 일정한 산책로를 정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반드시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교류가 마음의 활력을 살려줍니다. 이 5가지 아침 루틴은 어쩌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평범한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93을 넘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된 결과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장수와 건강은 특별한 비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하루를 지배하고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록. 한 줄 미지근한 물 한 잔, 창문을 열고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 제철 과일과 견과류의 식사, 가벼운 산책과 이웃과의 인사, 이 5가지만으로도 인생의 질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혹은 지금까지 지켜온 나만의 건강 습관이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